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진행입니다. 예, 준 플레이오프 5차전 2시간 전입니다. 낮 4시 25분? 예, 이쯤 되는데요. 제가 지난번에도 예고 드렸듯이 오늘은 낮 수업만 있고 그래도 조기 퇴근을 하는 날이라 일단 각 잡고 5차전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올려드렸던 그 253회가 간만에 댓글이 우수수 쏟아져 갖고, 예, 그러니까 정말 큰 사이트들 댓글에 비하면 약소합니다만, 예, 그래도 정말 많은 댓글이 달려서 이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JTBC에서 올라온 5차전 어떻게 보십니까? 라는 뉴스가 하나 있어요. 요거까지 들려드린 다음에 이제 5차전 결과가 나오면 그때는 이제 바로 하이라이트 영상 보면서, 그러니까 상황만 너무 많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와, 진짜 그 지난 4차전은 제가 말씀드렸죠, 하이라이트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도저히 진짜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정리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그 7탄에 올라왔던 253에 올라왔던 댓글 타임들 좀 의미 있는 것들이 좀 많아 갖고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순서대로 할게요. 일단 동동님 1빠, 예, 감사합니다. 항상 첫 댓글 달아주시는 분들은 좀 고맙죠, 그죠? 예,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 무상좌, 예, 역시 염다웠다, 기어이 5차전을 끌고 간다. 그래서 이제 저도 제목에다가 기어이라고 단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면서 되게 조심스러운 게, 이게 뭐 야 어떻게 KT한테 지냐, 이 의미가 아니에요. 특히 KT 팬님들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동안 가을 야구 역대 역사상 특히 준프롭에서 3차전을 이긴 팀이 무조건 4차전까지 이겼는데 어떻게 이걸 기어이 말아먹었냐, 이 의미입니다. 예, 진짜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리고 특히 그렇게 따지면 어찌되었던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일을 해낸 KT가 대단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랑 생각은 좀 비슷한데 그래도 LG 쪽이 좀 유리는 한 것 같으나 장담은 할 수 없다. 그렇죠, 다 때려박을 텐데, 그죠? 예, 그러니까 장담할 수 없는 경기까지 몰고 온 염 감독에 대한, 네,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 게. 자, 0칼로리님, 그러니까 아이디 다 안 읽어드리는 거예요. 워낙 네임드이신 분들만 빼고, 예, 밥도 안 넘어갔다. 예, 그랬는데 여기서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지금은 삭제했지만 뮤직 통령 제가 올려드릴게요. 뒤질래? 야, 쥐칼코마니가 지고 KT가 간다. 좋아, KT 간다는 건 좋다고. 쥐칼코마니가 뭐고. 그리고 LG가 어찌 이기겠노. 또 심지어 1배예요. 예. 야, 요즘 초딩들도 그런 짓 안 해. 제가 여기다 박제하겠습니다. 또 꼴에 뭐 제목은 뮤직 통령이에요. 야, 어떤 뮤직을 하길래 그렇게, 아휴, 정말. 저도 뭐 비하 발언, 나는 뭐 비하 발언 할 줄 몰라서 안 하는 줄 아냐. 뇌에 뭐가 들었어? 여기에 이제 한마디 더 붙이면 저도 똑같은 놈이 되기 때문에 제발 초딩 짓 좀 하지 마라. 요즘 초딩도 그런 짓 안 해. 그리고 속상하신 분 밑에 댓글에다 그딴 걸 달아. 쥐칼코마니 같죠. 예이, 에라이 모자란 놈아. 아유, 정말. 거기다가 뭐뭐 했노. 아이고, 아주 자, 바보짓은 다 갖춘 애다. 다시는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지 마, 임마. 자, 그 다음 용환님이 이제 글을 2개를 남기셨어요. 예, 용환님도 이제 보시면 하나 갈고 또 생각해보고 또 하나 달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신 것 같은데, 뭐 댓글은 몇 개씩 달려서 좋습니다. 근데 첫 번째, 오지환하고 신민재 둘 다 갈 수는 있었다. 근데 제가 답글도 달아드렸습니다만, 송구하는 방향이나 흐름으로 봤을 땐 오지환이 하는 게 맞죠. 근데 저도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신민재도 그리고 수없이 많은 연습을 하지만 연습 1000번보다는 실전 1번이란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전에 막상 그런 땅볼이 오면 아마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이미 지나간 건데, 예, 그러니까 그 경기 당일날이야 야씨 플레이로 왜 그렇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잊어야죠. 또 그리고 잊어야지 사실은 그게 덕목이에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제가 문보경이를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것 중에 하나가, 얘는 그 전날 실수하면 그 다음날 잘했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일부 팬들은 야, 보경아
내일 경기가 중요하니까 오늘 실수할래? 이런 말도 했었어요. 그런데 너무 지금 이상하게 부담이 많은가 봐요. 그래서 방금 기사에 올라왔는데 LG가 4번 오지환, 5번 김현수, 6번 문보경으로, 예. 5하고 김은 왜 이렇게 맨날 붙이나 몰라. 예. 그러니까 이것도 조금 있다가 댓글에 나오는데 일종의 집착이죠, 집착. 예. 5하고 김을 왜 자꾸 붙이지? 근데 오지환이 심지어 4번입니다. 예. 오늘 경기에 정말 최대 변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용환님이 또 하나의 댓글. 프로 1차전은 최원태, 2차전은 엔스로 가면 되니까 손주영, 에르난데스 다 대기시켜도 된다. 당연한 겁니다. 근데 저는 그 염감이 4차전을 놓치고 나서 제일 분노했던 포인트가 뭐냐, LG가 풀업까지 갈 수도 있고 코시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계산해 보면 LG는 1차전은 무조건 버리는 경기가 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의 분노 포인트는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로 다음 경기까지 생각을 할 거면 그런 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 이쯤 되면은 뭐 아껴야겠지? 왜 눈앞에만 생각을 하냐고요. 볼 거면 진짜 길게 보든가. 예. LG는요, 만약에 오늘 이겨갖고 간다선 치더라도요, 어떤 일이 생길 수밖에 없냐, 프로 1차전하고 코시 1차전은 거의 버리는 경기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심지어 1차전에 엔스 나와. 어차피 엔스는 증명이 된 거니까. 저 엔스한테 미안한 얘기지만 사실 외국에서 온 일종의 용병이죠. 전 용병이라는 표현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돈 받은 만큼 일하는 게 용병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닝만 먹어줘, 몇 점을 줘도 좋으니까 라고 하면서 차라리 쓸만한 투수들을 쉬게 해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예, 1차전을 반드시 잡아야 되겠다. 솔직히 플레이오프 1차전은 그런 생각을 할 계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건 제 개인 의견이니까 이거 듣고 또 댓글 주셔도 돼요. 예, 그리고 미니님, 허두환은 이제 백업도 좀 그런 게 아니냐. 근데 이제 이것도 있습니다. 뭐 물론 나이 탓도 있죠. 그리고 이제 허두환도 분명히 노쇠하고 특히 공 쫓아가는 거 보니까 좀 늦고, 예, 근데 계속해서 거의 박동원만 이닝을 먹고 있었거든요. 그 탓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정말 그냥 이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이따가 열려 5차전에서 크게 이겨서 정말 이주원이가 크게 이기던 크게 지던 이주원이가 그냥 백업으로 가비지 타임 하는 거 좀 보고 싶어요. 근데 될 수 있으면 크게 이기는 상황에서 보고 싶죠. 예, 저도 개인적으로 LG 팬인 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예. 왜냐하면 KT 같은 경우는 왜 계속 2포수로 가는지, 물론 강백호가 있으니까 그러겠죠. 그러면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보죠. 이주원을 보면은 LG가 크게 이기는 거고요, 강백호 포수를 보면은 아마 KT가 이기는 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야성님께서 아이고, 우리 박진행님이 제목 달아주신 것 중에서 기어이란 말에 모든 게 함축되어 있다. 예, 맞습니다. 정확히 보신 거예요. 예, 그렇고 민호님, 키움 팬이시라고 밝히셨죠? 아이고, 개꿀잼. 예, 맞죠. 다른, 그러니까 LG나 KT의 팬들이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처럼 재밌는 경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예, 100% 충분히 공감 갑니다. 근데 아까 쥐칼코마니 뭐뭐 하노, 넌 뒤져 진짜. 이씨. 예, 이렇게만 댓글 달아주셔도 다 이해하죠. 다른 팀 팬들이 볼 땐 개꿀잼이죠. 특히 삼성이나 기아가 봤을 땐 더 할 거고요. 예. 제발 좀 이상한 댓글 좀 달지 마라. 이거는 민호님한테 말한 게 아닙니다. 뮤직 통령인가 뭐 무통인가 걔한테 말한 거예요. 자, 저희 더치아라 팀의 나이로 따지면 1위 우리 김포 형님, 2위 저, 3위 교이치. 중3하고 교이치도 동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공동 3위, 뭐 그 다음에 김민호, 뭐 그 다음에 이제 불피디,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이 댓글에 엔간하면 참전을 안 하는 랭킹 1, 3위가 댓글을 남깁니다. 자, 뭐라고 남겼냐. 우리 일단 김포 형님, 한 이닝에 실책 3개가 나오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문성주, 문보경, 그리고 그 신민재, 오지환 충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수는 없다, 도저히. 근데 더 문제는 뭐냐, 염감은 자기가 플랜을 짜갖고 어떤 선수를 찍으면 상황이 어그러지는데도 계속 집착을 하는 이상한 버릇이 있다 라고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상당 부분 공감이 갑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하겠죠. 작년에 비해서 선수가 없다. 아니, 선수가 없어도 선수가 없다고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네가 그냥 버텨,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저도. 예, 그렇고
우리 7878님이, 예, 동치미 맛처럼 아주 시원한 동치미 맛 같다. 좋다. 예. 원래 남 까는 게 제일 시원하죠. 예. 근데 이제 저도 나이를 좀 먹다 보니까 까긴 까되, 좀 대책이씨, 대안이씨, 그리고 한편으로 좀 짠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고집쟁이가 됐을까? 예. 제갈량은 고집쟁이가 아니에요. 예. 자기 별명이라도 맞게 좀 했으면, 염갈량이라며. 예. 제갈량은 변화무쌍한 전술을 쓰던 사람입니다. 근데 고집이 제갈량은 아니죠. 예.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자, 그렇고 우리 교이치 선생, 제가 봤을 때 이때 분명히 뭐 꼬량주나 뭐 마시고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추정입니다만 댓글이 굉장히 격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원래 말이나 행동이, 그러니까 언행이 이런 사람이 아닌데 더치아라 시즌2 가야 된다. 이게 뭔 얘기냐? 염 자르란 얘기예요. 예, 왜냐하면 저희 치아라 방송이 이제 박종훈 잘리고 김기태가 왔는데, 이 모든 사달의 원흉이 알고 봤더니 염경엽 당시 운영팀장인가 수비 코치였다. 뭐 수비 코치가 맞을 겁니다. 여기서 저희 더치아라가 시작됐던 거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시즌2 갑시다가 이제 이 의미고, 염경엽 나가라고 또 댓글을 달았어요. 전 이때 확신했죠. 술 먹고 있구나. 예. 화내면서 술 먹으면 간에 물이 가요, 이 사람아. 예, 살살 드셔. 예. 10월 26일 날이나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맘때가 생일, 우리 교선생도 그맘때가 생일. 그리고 그때쯤이면은 코씨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갈 수 있기 때문에 10월 26일 토요일이 모이긴 제일 좋은 날인데, 이제 우리 불PD까지도 취직이 돼갖고, 불PD가 지금 오늘서부터 출장 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982 김미도도 출장 많죠. 불PD도 이렇게 일종의 음향 매니저거든요. 음향. 예. 그러면 이제 외부 공연 갈 땐 출장이 있겠죠. 교이치는 원래 출장이 많은 직업이죠. 예.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진짜. 안 되면은 진짜 되는 사람끼리라도 모여야 되나. 10월 26일 날. 예. 아무튼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고 우리 한우초님께서, 네, 선수 탓만 하는 염 이제 지겹다, 나가 씨. 예, 이렇게 말을 또 남겨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송 대표님은 늘 변함없이 박수를 보내주셨는데, 저한테 옆에서 야, 이번에 전 왜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려? 예. 그래서 제가 그냥 조용히 LG 감독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랬더니 그래? 이랬고, 그런데 속보가 하나 터졌죠. 예, 우리 한강 작가의, 예, 노벨 평화상이래. 노벨 문학상 수상. 예. 그러니까 노벨상이 예전에 비해서는 분야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러나 노벨상 하면 가장 상징적인 게 일바가 평화상이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문과 쪽에서는 아무래도 문학상하고 경제학상이죠. 예. 그렇고 이과 쪽에서는 물리학상, 화학상, 그리고 의학상. 예. 이렇게가 이제 노벨상의 메인이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님께서 이제 평화상 탄 거, 그리고 이제 한강 작가가 문학상 탄 거, 그러니까 문과 쪽에서는 노벨상의 어떤 일종의 위협을 달성한 거예요. 자, 그래서 기술이나 이과 쪽에서도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두 명이 이제 축전을 보냈는데, 한 명은 축하해요, 연합뉴스 기사 복사 붙이기 감사합니다, 끝. 또 한 명은 축하합니다, 제가 책은 보지 않았습니다만 이북으로 우리 한강 작가님 목소리 아주 좋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이북이나 봐야겠다. 예, 누군지 대충 아시겠죠? 예, 이런 애들이 투톱인 수준에서 과연, 그러니까 기술자 알기를 정말 그지 발사기로 알죠. 예, 정말 기술 예산 깎지 마라, 과학 예산 깎지 말고. 예, 야구니까 여기까지만 얘기할게. 응? 아니, 빨리 그만두라고. 그러니까 예, 이런 한심한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빨간당이면은 그거부터 얘기했어야죠. 아이고, 우리 한강 작가를 문학의 블랙리스트로 올렸던 거, 이거부터 사과한다. 그런 말 하나도 없고 숟가락이나 얹으려고 그러고. 양심이 있어라, 좀. 양심이. 염감도 왜 까이는 줄 알아? 팬들이 봤을 때 양심이 없고 맨날 이강철 감독은 심지어 뭐라는지 아십니까? 내가 투수를 잘못 쓴 거다, 선수들한테 미안하다. 아니, 립 서비스라도 그런 말을 죽어도 안 해요, 또. 예.
그래 놓고는 이제 뭐 2시간 뒤에 뭐 지장과 지장의 마지막 대결이 펼쳐진다. 하나는 확실히 얘기하겠습니다. 염경엽 감독은 제가 볼 땐 더 이상 지장은 아닙니다. 고장이죠. 예, 그러니까 고장 났다가 아니라 고집스러운 장군. 예. 과연 그 고집으로 풀업을 갈 수 있을지, 예, 아니면은 정말로 이강철 감독한테 진짜 저 갖고 개망신을 당할지, 예, 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솔직히. 왜냐하면 오늘은 정말 다 나올 거니까요. 예. 앞에 이 얘기만 해도 벌써 15분이 걸렸죠. 예, 그래서 요거 끝내고 이제 JTBC 뉴스 하나 들으시고 이제 경기 결과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하이라이트 영상 올려드리고 또 뒤에 간단하게 얘기 좀 하고 이렇게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경기 2시간 전에 미리 녹음한, 예, 댓글 타임 및 그리고 5차전 어떻게 보고 있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자, 2시간 되면 결과 나옵니다. 예, 여기서 마칠게요. 이따가 뵙죠. 끝. 1차 끝. 네, LG와 KT 두 팀이 내일 준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마지막 대결을 펼칩니다. 불펜으로 보직을 바꾼 양팀 선발 자원들이 승부의 열쇠를 쥐고 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연장 11회 말 KT의 끝내기 승리로 시리즈전 지금 봐도 기가 막히네요. 예. 두 팀은 준 플레이오프 마지막 승부 선발로 2차전 지금은 참고로 토요일 새벽 2시입니다. 예. 지면 내일이 없는 벼랑 끝 승부인 만큼 LG와 KT 모두 총력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을 야구에서 불펜으로 보직을 잠시 바꾼 선발 자원의 어깨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예, 엘리는 결국 정경기 다 나왔죠. 4경기에 예. 모두 등판해 무실점을 기록하며 압도적 9위를 자랑한 LG 에르난데스와 1, 2차전에서 대기하다 3차전 두 번째 투수로 나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친 손주영은 LG 마운드의 든든한 허리입니다. 감독님이 오늘 무조건. 자, 손주영 선수고요. 이미 보셨겠지만 5차전도 끝내줬습니다. 예. KT는 전천후 카드 고영표가 지킵니다. 정규 고영표도 나왔었죠. 5위 결정전 와일드카드까지 불펜 아르바이트에 선발이 구멍나자 준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 등판도 자처해 호투를 펼치는 등 이강철 감독의 신뢰를 듬뿍 받고 있습니다. 팀에게도 미안한 부분. 자, 고영표 선수입니다. 이제 언제든지 제가 던질 준비돼 있다고 말씀드려서 그렇게 지금 기용해 주시고. 결국 인터뷰한 선수들 다 나왔어요. 선택이 승부를 좌우하는 투수 교체 타이밍. 출격 대기 중인 선발 자원들의 투혼에 플레이오프 티켓이 달렸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댓글 타임을 남기고 나서 2시간 뒤서부터 이제 시합이 시작이 됐는데 오늘은 지금 뉴스도 준비되어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또 출장을 간 불PD 대신에 기아 팬인, 그러나 이제 어찌 보면은 LG KT 경기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김튼튼에게 좀 파일을 맡겼는데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이래? 그랬더니 잠들었다가 깜빡했다 그래갖고 다시 또 부랴부랴 만들어갖고 줬는데, 잠깨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부정확한 정보들이 몇 개 있으니까 그건 제가 추임새를 넣으면서 잡겠습니다. 예. 이제 자기 팀 경기 아니라고 이제 대충 보는 거죠. 김튼튼 이씨. 예. 자, 그러면 제가 댓글 타임을 남기고 2시간 뒤에 펼쳐졌던 이 경기의 끝은 어떻게 되었느냐? 자, 이렇게 끝났습니다. 그 대구와의 거리를 순식간에 좁히기 위해서 에르난데스를 마운드에 올렸습니다. 공이 날려옵니다. 볼넷을 내주는 LA 제 솔직히 걱정됐었는데 5경기를 다 나왔으니까요. 예. 장성호가 볼넷으로 1루를 밟습니다. 계속해서 경기에 나오는 장성호도 정말, 예. 끼는 거라든지 스피드가 볼에 힘이 첫 경기 두 번째 경기 나오는 KT도 빨리, 예, 장성호의 뒤를 포수 키워야 돼요. 아니면 저 강백호가 하든가. 예. 여기서 브레이킹 볼을, 예. 원아웃. 자, 플레이오프 일정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내일 플레이오프는 일요일, 월요일, 그리고 하루 쉬고 수목, 끝내기를 허용을
자, 근데 여기서 황재균이 그리고 여기가 바로 병살로 끝나요. LG 트윈스가 플레이오프에 진출합니다. 이렇게 LG 트윈스가 5차전까지 와서 결국은 아까 제가 댓글 타임에도 남겼지만 장기 선수의 호투가 그냥 에르난데스는 1차전까지도 좀 쉬었으면 좋겠어요. 저러다 쓰러집니다 진짜. 됐던 것 같습니다. 마법을 잠재운 신바람 LG 트윈스가 4대1 승리를 거두면서 결국 5차전 접전 끝에 시리즈 스코어 3점 네, 죽다 살아난 염감. 예. 지었습니다. 이 가을의 주인공이 이제 KT. 이강철 감독은 나가 소리는 안 듣고 박수를 받았다 그러죠. 중계 방송 마치겠습니다. 이순철 해설위원, 저는 정우영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은 KBS 스포츠 뉴스로 한번 준비된 소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목을 아주 멋있게 뽑아줬어요. KBS가 프로야구 잠실의 주인 LG, KT 꺾고 플레이오프 진출. 두산 팬들이 들으시면 좀 언짢으실 것 같은데 KBS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 자, 뉴스 나갑니다. 프로야구 준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LG가 선발 임찬규의 호투 속에 KT를 물리치고 플레이오프에 진출했습니다. 임찬규는 2차전에 이어 또 한 번 KT 타선을 막아내며 MVP에 올랐습니다. 진짜 한성민 기자입니다. 임창규의 그 완급 조절이 LG 선발 임찬규는 1회 초 첫 타자인 김민혁을 삼진으로 잡으면서 자신감 넘친 투구를 1회가 사실은 제일 중요했어요. 양 팀이. 외곽을 찌르는 임찬규의 투구에 KT 타자들은 해결책을 찾지 못했습니다. 본부장인 잠실부장의 도움까지 받았습니다. 네. KT는 사실 장성호 타고 좀 섬찟했죠. 타구가 좌측 담장 바로 앞에서 잡혔고 2회 초 강백호의 담장을 맞춘 타구 역시 강백호는 정말 2루만 갔다면 뭔가 일이 터집니다. 예. LG는 이 오스틴, 예. 점을 뽑은 뒤 김현수의 김현수 이건 좀 아까웠어요. 예. LG는 3회 말 1-4-3 되게 저 오스틴의 봉을 맞으면 뒤로 가는데. 앞에서 예. 잡혔지만 희생 플라이로 이어지며 한 점을 추가했습니다. LG는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한 임찬규에 이어 손지영까지 호투하며 손주영, 예. 마지막까지 와서 승리할 자, 임창규 준플레이오프 MVP입니다. 가을을 짧게 끝내고 싶지 않았는데 이렇게 길게 끌고 갈 수 있어서 좋았고 3승 2패로 플레이오프에 진출한 LG는 삼성과 오전 3승제의 플레이오프를 치르게 됩니다. KBS 뉴스 한성윤입니다. 네, 이제 뉴스가 조금 짧은 편이긴 한데 여기서 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경기는 1회 초말이 제일 중요했다. 근데 이제 임창규는 깔끔하게 넘어갔는데 엄상백은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엄상백은 2회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그 다음 수부터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이제 KT가 개투가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손동현 나왔고 그 다음에 소용준 나왔고 뭐 심지어 나중에는 뭐 고용표, 벤자민, 예, 그러니까 정말 KT도 최선을 다하는구나. 예, 당연한 거지만 정말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제 KT가 항상 좀 약점으로 LG에 비해서 약하다라고 봤던 게 이제 달리는 야구였는데 그런 데다가 이제 장성호가 사실은 시즌 중에도 그렇게 도루 조절이 좋은 포수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KT 선수들은요, 그 10월 달 들어갖고 딱 이틀 쉰 거예요. 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제 장성호가 가뜩이나 원래부터 도루 저지가 안 좋은데 지치고 퍼지니까 그런 데다가 이제 3번 자리에 계속 맡겨놨죠. 이거는 저는 뭐라고 보냐면 이강철 감독이 아무리 타순을 짜도 3번이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로하스를 1번으로 올렸다가 2번 올렸다가 강백호를 4번 넣었다가 2번 넣었다가 이러다 보니까 3번이 계속 비죠. 예. 이래서 결국 고육지책 내지는 방법이 없다라고 했고 장성호를 계속 3번으로 놓은 건데 역으로 보자면은 공수 겸장을 다 해야 되는 장성호가 상당히 부담이 컸을 거다. 반면 상대팀인 LG는 그쪽을 계속 약점으로 물고 늘어진 거죠. 예. 지긴 했습니다만 준볼 4차전에서 보면은 일단 될 수 있으면 김민혁이나 로하스는 피하고 야 장성호랑 승부해 이런 게 계속 몇 번 보였었거든요. 예, 그러나 어찌되었던 3대1, 4대1 되는 과정에서 장성호의 악송구가 그러니까 LG 입장에서는 아차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게 주자 3루가 돼버리니까
3대1을 4대1을 뽑는 점수는 되게 쉬웠죠. 근데 이제 반면 KT도 말로 찬스가 있었는데 여기서 1점밖에 못 뽑고 손주영에게 거듭 거푸 삼진 당했던 건 되게 가슴 아팠던 포인트였어요. 예. 이따가 또 우리 김튼튼이 얘기를 할 거니까 그거는 그때 또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플레이오프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예, 일요일 날 낮 2시부터 시작되죠. 아마 라이브 방송 모드. 그러니까 이게 진짜 라방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근데 그건 1000명이 넘어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진짜로 중계를 하면 어떤 식으로 중계를 한다를 쭉 찍어갖고 저희가 그냥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걸 딱 보시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더체라 TV가 원래 하려고 했던 야구 중계 내지는 이런 거였구나. 예, 그거를 좀 보여드릴 것 같으니까요. 그거 좀 많이 기대 좀 해주시고. 자, 그러면 플레이오프에 관련해 갖고는 또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냐? 주인공은 원태인입니다. 공식 발표는 안 났지만은 플레이오프 1차전 선발이 유력할 것 같은데. 자, 원태인의 꿈은 무엇인가? 예, 그리고 두 어르신을 공경하고 싶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LG와의 플레이오프를 기다리는 삼성으로서는 준 플레이오프 5차전 혈투가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다승왕 원태인을 앞세운 삼성은 두 베테랑 강민호와 박병호의 오랜 한을 풀어주기 위해서 두 선수 다 무관의 제왕이죠. 예. 자, 그것도 신기한데. 훈련남에 경쾌하게 울려 퍼지는 노래 가사처럼 노래 가사가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한 페이지를 꿈꾸며 힘차게 배트를 휘두릅니다. 시즌 전 예상을 뒤엎고 플레이오프 진출을 이끈 주역들은 1차전에 열린 홈구장에서 컨디션을 끌어올렸습니다. 주루 훈련에 나선 구자욱의 표정에서 아, 참 구자욱이 월간 MVP가 됐죠. 예. 다승왕에 빛나는 원태인은 아직 우승이 없는 베테랑 강민호와 박병호를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 됐다고 말합니다. 민호 형 한국 시리즈고 이제 자, 원태인 선수입니다. 해드려야지. 또 병호 형은 이제 무관이시기 때문에 이제 병호 형 우승을 우리가 또 만들어 드려야지라는. 삼성의 미래로 꼽히는 2003년생 동갑내기 이재현과 김영웅. 저는 삼성에선 김영웅이 가장 경계돼요. 예. 물론 이제 박병호의 홈런포도 무섭지만 김영웅도 만만치 않습니다. 예. 수비 훈련에 더 집중했습니다. 조그마한 실수 하나에도 자, 이재현 선수입니다. 흐름이 다 넘어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좀 차세대 유격수죠. 예. 마음가짐이 달라졌던 것 같습니다. 준 플레이오프가 5차전까지 가는 바람에 체력적으로 유리해진 삼성. 하지만 외국인 투수 코너와 경험이 풍부한 오승환의 이탈 공백이 있기에 방심 없이 준비하겠다는 각오입니다. KBS 뉴스 박선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중간에 잤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갖고 급히 녹음을 한 이제 김튼튼 파일을 드릴 건데요. 예,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릴 게 우리 김튼튼 씨가 잠이 들게 갖고 오승환이나 누가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엔트리 끝났어요. 김튼튼 정신 차려. 예, 전에 불PD는 그냥 3회하고 6회를 통째로 그냥 헷갈리더니 이미 엔트리는 끝났죠. 그러니까 오승환하고 코너가 못 나오는 거죠. 그죠?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엔트리는 30인입니다만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건 28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2명의 미출장 선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참고로 5차전 때 LG 같은 경우는 최원태하고 엔스가 미출장이었어.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염감은 아예 깠습니다. 패를 깠어요. 예, 1차전 최원태, 2차전은 손주영이고 싶으나 아니면 엔스일 수도 있다. 이건 엔스란 얘기입니다. 예, 손주영을 2차전에 바로 낸다? 예,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근데 이제 이럴 수는 있으니까 뭐냐면, 저는 솔직히 이것부터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1, 2차전 다 질 수도 있다라고 봐요. LG가. 예. 그만큼 지금 개싸움을 하고 올라온 건데 당연히 LG 입장에서는 1승 1패만 해도 대성공이죠. 근데 오히려 삼성은 라팍에서 2승을 못하면 잠실 가갖고 말릴 수가 있습니다. 예. 저는 일단 큰 흐름을 그렇게 보거든요. 근데 우리 김튼튼 씨는
졸리움을 이겨가면서 예, 오승환이 어쩌면 엔트리에 들어올 수 있지 않냐라는 잠들 깬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나. 자, 제 추임새와 함께 들어보시죠. 그리고 이제 요거 마치면은 한 1, 2분 정도 마무리 멘트 치고 저도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게요, 지금 254회고요. 가을 야구로는 8탄이라는 거, 예. 뭐 자막에 이미 깔아드렸습니다만 혹시 몰라서 또 알려드립니다. 자, 김튼튼 나와라. 뿅! 안녕하십니까. 튼튼파이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LG 트윈스와 KT 위즈의 준 플레이오프 5차전을 리뷰해보고 그 다음 일요일부터 벌어지는 플레이오프를 간단히 프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준 플레이오프 5차전을 리뷰해보도록 하죠. 결국 LG가 4대1로 승리를 하면서 대구행 티켓을 거머쥐었는데요. 사실 지난 4차전을 봤었을 때 끈질기게 KT가 시리즈 전적 2대2를 만들면서 잠실로 왔었을 때 이거 5차전도 대단한 혈전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기엔 4차전이 너무 혈전이었죠. 예상보다는 조금 싱겁게 끝난 게 아닌가 하는 그때 힘 다 뺀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LG에서는 임창규 투수가 엄청난 호투를 보여주면서 LG가 경기 흐름을 쉽게 리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임창규가 드디어 완급 조절에 눈을 뜬 것 같아요. KT는 뭔가 쫓기는 듯 공격에서도 너무 덤비는 듯한 느낌이 있었고 수비에서도 장성호 포수가 LG 주자들이 도루 시도를 할 때마다 악송구를 하면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하는 그게 방전이죠. 뭔가 좀 선수들이 4차전과는 달리 마음이 좀 급하다고나 해야 할까요? 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특히 1회 말에 2점을 주고 바로 2회 초에 강백호 선수가 오른쪽 담장을 직격하는 빠른 타구를 날렸는데 사실 그 타구가 펜스에 맞고 튀어나온 후에 강백호 선수가 1루를 밟았음에도 무리하게 2루로 뛰다가 아웃되는 걸 봤을 때도 왜 이렇게 선수들이 급한가, 좀 오버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요거는 우리 김튼튼이 제대로 봤네요. 그 펜스에 맞았을 때 강백호가 이제 막 1루 베이스를 밟고 도나 마나 이러고 있었습니다. 근데 홍창기가 어깨는 좋아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WBC에도 계속 WBC가 프리미어십이죠. 예. 프리미어십이 35인에도 지금 들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홍창기는 나가지 않을까. 예. 홍창기, 박동원, 뭐 특히 손주영, 손주영 아껴야 되는데, 뭐 아무튼 35인에 지금 그 갑자기 박동원이 가세했단 말이죠. 왜냐면 포수가 불안하죠. 예. 김영준도 그렇고 김동원도 그렇고 이제 김동원 같은 경우는 시즌 아웃이니까 이제 아직 재활 중일 거고 김영준 선수는 작년에 비해서는 올해 좀 폼이 좀 이상하게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죠? NC가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여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박동원이 합류를 했어요. 35인에. 그래서 아마 우리 참치도 좀, 그러니까 체이 아버지, 예, 참치도 아마 프리미어십에 승선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은 됩니다. 그리고 강백호는 2루 베이스에다가 뭐 고사라도 지내야지. 참 그러네요. 예, 계속 이어 들어보시죠. 그리고 임창규 투수가 6회 초가 마무리될 때까지 투구수가 80개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KT 타자들이 너무 서두르면서 임창규 투수를 좀 공략한 게 오히려 임창규 투수를 좀 도와준 게 아닌가. 그것도 결국에는 원인이 되었다고 봅니다. 지쳐서 그래요. 지쳐서. 그리고 7회 초에서도 무사 말로 기회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사실 그때가 KT의 마지막 찬스였죠. 굉장히 컸어요. 그러면서 1점밖에 내지 못한 게 아쉬움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반면에 LG는 오늘 4점 중에 2점은 상대가 LG가 도루 시도할 때 악송구로 3루까지 보내주면서 조금은 편안하게 냈던 점수였고 뭔가 4차전에 진 팀 같지가 않은 상대적으로 KT 선수들보다는 덜 쫓기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임찬규의 호투도 호투이거니와 7회 초 임찬규 선수가 투구수가 80개가 넘어갈 즈음 손주영 투수가 올라오면서 상대에게 무산만루의 위기에서 단 한 점만 주고 끝냈던 부분, 그리고 찬스 때마다 안타나 희생플라이 등이 적시에 나오면서 경기를 좀 쉽게 끌고 갈 수 있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거기다가 김현수의 타격감이 살아난 것이 5차전뿐만 아니라 진짜 이건 커요. 그래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양 팀의 투수 교체 타이밍은 5차전에서는 크게 흠을 잡을 것은 없었다고 봅니다. KT도 엄상백이 흔들리니 바로 소용준으로 교체를 해서 불을 껐던 점, 그 전에 손동현이라고 호투하던 임창규가 7회 초에 흔들리니 바로 손주영으로 바꿨던 점은 아주 잘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만, 단 한 가지 아쉬운 건 7회 말에 선두타자 박동원 선수 빼고는 LG가 4타자 연속 좌타자로 배치가 됐는데, 그때 4차전에서도 공을 만진 언더헤드 고용표를 내세운다? 이건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했어요. 자, 왜 그랬냐? 그래도 가장 믿을 만한 선수가 고용표였던 거예요, 이강철 감독은. 그러니까 고용표가 보니까 진짜 요번 준프로에서는 체인지업이 미쳤더라고요, 진짜. 예, 그러니까 그냥 어설프게 그 선수들은 좀 기분 좀 어설퍼야. 예, 김민 이런 애를 올리느니. 예, 오규민은 또 몸이 자기는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 분명히 좀 제가 볼 땐 발목 아니면 햄스트링 쪽에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럴 바에는 그냥 고용표로 가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준프로에서의 고용표는 정말 선발 중간 거의 마무리 역할 비스무리한 것까지 안 가리고, 근데 그때마다 체인지업의 이 낙폭이라든가 이 춤추는 거는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었죠. 예, 계속 이어들으시죠. 거기서 결국에는 좀 한 점을 내줬던 것이 컸죠. 예, 우리 문미자 씨, 문성주 선수가 도망가는 1타점을 7회 초에 실점을 하자마자 7회 말에 바로 도망간 1타점. 그러니까 좀 짧은 안타지만 3루에 있으니까 그게 조금 LG 입장에서도 컸고 그 점수 크긴 컸어요. 좀 크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삼성 라이온스와 LG 트윈스가 맞붙는 플레이오프를 좀 간단하게 프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염경엽 감독이 1차전 선발을 최원태 선수로 낙점을 했죠. 거기다가 염경엽 감독이 4선발 체제로 가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 아마도 LG는 최원태, 디트리겐스, 임찬규, 손주영 이 순으로 선발 로테이션이 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은 왠지 1차전 선발은 원태인 선수가 나오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뒤이어 데니 레이에스, 황동재, 좌완, 이승현 선수가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삼성은 일단 코너 시볼드가 아무래도 플레이오프 엔트리에 못 올라오지 않을까 지금 얘기를 했죠. 그리고 그런 와중에 못 올라와요. 못 올라와. 된다고 했는데 오승환도 안 돼 이미. 백정현 선수가 연습 경기 도중에 타구를 맞아가지고 우측 엄지 미세골절 진단을 받았고 눈두덩이 타박 소견이 나와서 플레이오프 승선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선수 대신에 오승환이 올라올지는 모르겠으나 아니라고. 오승환도 사실상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잠이 들깨서 그래요. 예. 거의 쉽지는 않은. 이미 안 됩니다. 이미 안 돼요. 예. 삼성은 어쨌거나 이 선수들 공백을 어떻게 메우는지가 관건이 되겠고요. 반면 LG는 5차전까지 혈투를 벌였으니 선수들이 퍼질 만큼 퍼진 체력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그래, 저는 1차전은 그냥 편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LG 선수들이. 사실 1, 2차전은 삼성이 다 잡지 못하면, 반면에 LG는 1승 1패를 하지 못하면 굉장히 각각 좀 상황이 어렵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1승 1패하면 삼성이 손해죠. 상대는 이미 이제 낙점된 최원태와 또 1차전 선발로 예상이 되는 원태인의 상대 전적을 따지자면, 원태인은 LG전 11이닝을 던지면서 1패, 평균 자책점 4.09. 최원태는 삼성전 10과 3분의 2이닝을 던지면서 1승, 평균 자책점 0.84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2차전 선발로 예상되는 삼성의 데니 레이스는 LG전 10이닝 1승, 평균 자책점 3.60을 기록하고 있고, LG의 디트리겐스는 삼성전 12이닝 1패, 평균 자책점 3.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상대 전적만 놓고 봤었을 때는 평균 자책점만 놓고 봤었을 때는 LG의 1, 2선발이 조금 더 우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해봅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원태인 선수가 워낙 엔스가 신뢰를 너무 많이 잃었죠. 예. 거의 뭐 다승왕을 거머쥘 정도였으니까 다승왕을 거머쥘 정도였으니까 그 정도로 뭐 잘했다고 볼 수 있고. 참고로 곽빈과 공동 다승왕이죠. 네, 사실 코너 레이스가 없는 가운데 지금 죄송합니다. 코너 시볼드 선수가 없는 가운데 데니 레이스가 선수가 2차전 선발로 나와서 과연 어느 정도로 해줄 수 있을지를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얘기인데 염경엽 감독은 오히려 1차전을 잡겠다는 심신산으로 삼성전에 기록이 좋았던 최원태 선수를 1차전 선발로 내세웠다는 생각도 들면서 아니에요. 결국 플레이오프는 양팀 모두 다 1차전을 놓치면 2차전은 양팀 선발 투수들로만 놓고 봤었을 때는 정말 이게 불바다 매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지고 있어서 어느 팀도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에 LG도 그렇지만 특히 삼성은 1차전을 만약에 놓치면 아무래도 시리즈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LG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이 1차전 놓치기도 쉽지 않아요. 쉽게 버리는 카드로 갈 가능성이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2차전에 1차전 지고 2차전 불바다 매치가 되어서 만약에 LG도 진다. 그러면은 3차전 잠실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꼭 쉬운 승부만은 되지는 않겠구나. 특히나 LG 선수들은 가면 갈수록 이제 체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LG가 분명히 또 불리한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상으로 준 플레이오프 5차전 리뷰와 플레이오프 간단한 프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은 가을 야구 계속해서 즐겁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튼튼파이브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정말 자다가 일어나서 해준 건 참 고마운데 뒤로 가면 갈수록 자요. 예. 잘 자요. 예. 아유 괜히 제가 아까 그랬거든요. 그래서 좀 힘들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굳이 하겠다고 들어봤는데 이미 엔트리를 제출한 거죠. 박지만 감독이. 그죠? 예, 그러니까 오승환이 백정현이 빠졌으니까 다시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일은 절대 없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땐 박지만 감독이 오승환을 은퇴시키려고 좀 마음먹은 게 아닌가. 예전에 은퇴 전문 선동열 감독처럼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솔직히. 예. 생각도 좀 들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뭐 하나만 하는 소리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삼성은 지금 라팍에서 2승을 해야죠. 그리고 LG는 1승 1패마저 대성공이죠. 예,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LG 팬인데 1차전 LG가 이기길 왜 안 바라겠습니까? 그런데 전체 판때기로 놓고 봤을 때는 LG는 3승, 그러니까 5차전 각오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2차전을 다 털리는 한이 있더라도 라팍에서 왜 제가 그러면은 벼랑 끝 5차전을 보냐. 공교롭지만 어쨌든 삼성이 지금 코너하고 백정현까지 빠져버리는 바람에 3, 4차전은 전혀 가을 야구 경험이 없는 선수들이 선발을 맡아야 됩니다. 그것도 잠실에서요. 쉽지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오히려 LG는 이때 가장 강력한 손주영하고 임창규를 저는 그때 돌려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5차전까지 가게 되면 그거는 뭐 다 때려 박아야죠. 그때도 또. 그러니까 준프로에서 이미 5차전 해봤는데 그 어려운 일도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는 약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베스트 시나리오는 라팍에서 1승 1패. 근데 삼성은 1승 1패만 해도 그거 진짜 엄청난 손해죠. LG는 대박인 거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이때서부터는 삼성이 쫄릴 수도 있어요. 왜? 3차전, 4차전은 미스매치가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라팍에서 2경기를 다 이겨놓고 오히려 잠실 가서 1승 1패를 한다. 이걸 노리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라팍에서 2경기를 다 잡는다면은 아마 삼성 1패 시리즈로 가려는 거고요. LG 같은 경우는 2경기를 다 진다 하더라도 아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걸로 갈 거예요. 그때는. 예.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가장 두려운 거는 이제 라팍에 있을 때 특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김영웅 선수, 이성규, 박병호 이런 선수들은 이제 거포인데 근데 LG도
라팍에서 홈런을 꽤 잘 칩니다. 예. 꽤 잘 쳐요. 그런데다가 제가 하나 이제 하는 거는 공교롭게도 문보경이 오늘 그러니까 어저께 안타를 쳤습니다. 드디어. 그리고 삼성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삼성이랑 할 때 특히 페넌트레이스 마지막 경기 때 그 미친 듯이 몰아쳤던 문보경이 다시 살아날까? 라는 기대감은 조금은 있어요, 저는. 예, 그래서 라팍에서의 어떤 그 대포 싸움에서 과연 그리고 어찌 되었던 간에 원태인과 레이에스라면 분명히 1, 2차전에 나올 LG 선발보다는 우위에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서 삼성이 과연 2승을 다 할 수 있냐 아니면은 불의의 일격을 당해서 1승 1패가 되는 거냐 이게 가장 큰 변수라고 봅니다. 예. 삼성 같은 경우는 삼성도 제가 볼 때 지금 빠따야고 해야 돼요. 예. 투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불안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조금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뒤에 좀 붙여봤습니다. 어쨌든 일요일날 그 중계식으로 한번 이렇게 카메라로 잡아갖고 정말 그 라이브 방송식 한번 해볼 테니까 보고 또 많이 좀 이렇게 호응도 해주시고 좀 평가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저도 저는 무조건 끝까지 한다고 말은 했습니다만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진짜 5차전에 그러니까 어제 경기에서 만약에 LG가 졌다 그러면 저도 되게 힘 빠졌을 것 같아요. 근데 솔직한 고백인데 저는 LG가 코시에만 가도 만족합니다. 예. 돌아가는 상황 조건도 그렇고 기아는 오히려 선수들이 점점 모이고 있는데 사실 삼성은 점점 부상병이 늘고 있고 LG는 점점 너덜너덜해지고 있죠. 이게 현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기분을 갖고 보고 있다라는 거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저 오늘도 또 낮에 마지막 중간고사 대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녹음하자마자 지금 이제 2시 50분 가고 있는데요. 바로 편집해서 또 새벽에 올려드려야 돼요. 어차피. 그러니까 새벽에 들으실 분들서부터 많이 차곡차곡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자, 과연 김튼튼의 말대로 될까요? 아니면 박진행의 말대로 플레이오프 판때기가 진행이 될까요? 근데 한 팀은 투수가 지쳐있고 한 팀은 투수가 불안불안해서 쉽사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예, 이렇게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야구 이야기로 치면 254회 그리고 가을 야구로 치면 8탄 여기서 마치겠고요. 마지막으로 어쨌든 정말 시즌 초 최하위부터 정말 업셋을 해갖고 4위까지 올라온 KT 위즈 선수들 그리고 이강철 감독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어요. 예, 정말 마법이었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박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요일에 또 뵙겠습니다. 끝.